입대 전 마지막 만남. 또 보자. 정동원. 그날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맑았다. 겨울의 냄새가 살짝 스며든 바람이 건물 사이를 지나가며 유리창을 두드렸고 서울 한복판의 작은 연습실 복도에는 조용한 긴장이 깔려 있었다. 문손잡이 위로 얇게 손때가 묻은 회색 문. 그 문 뒤에서 사람들이 말로는 잘 설명하지 못하는 마지막 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정동원은 평소처럼 밝게 인사를 하고 들어오지 않았다. 발걸음이 가벼운데 이상하게 어깨가 무거웠다. 후드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눈을 한번 깜빡이며 주변을 훑었다. 마치 지금 이 장면을 마음속에 고스란히 저장하려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 순간 반대편에서 이찬원이 나타났다. 이찬원은 누구보다 잘 웃는 사람이었다. 방송에서는 늘 센스 있게 웃고 무대 뒤에서도 사람들 기분을 풀어주는 말로 분위기를 살리는 타입. 그런데 그날은 웃고 있었지만 웃음이 눈에 닿지 않았다. 눈밑이 조금 붉었고 손에 쥔 종이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괜찮다 라는 말이 몸 안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왔어? 이찬원이 먼저 말했다. 정동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 단 2글자. 그런데 복도에 있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형이라는 말이 원래 이렇게 아프게 들릴 수 있었던가. 연습실 문을 열자 따뜻한 난방과 함께 오래된 나무 바닥의 냄새가 확 올라왔다. 벽에는 예전 무대 사진들이 빽빽했고 코너에는 낡은 기타 케이스와 마이크 스탠드가 서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화려한 데를 잡지 않은 듯했다. 딱 그들이 진짜로 말을 나눌 수 있는 공간. 과장된 조명도 스포트라이트도 없는 곳. 정동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 나 오늘은 연습 안 하려고. 이찬원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다. 왜? 컨디션이 안 좋아? 정동원은 고개를 저었다. 컨디션은 좋아. 오히려 너무 좋아서. 그가 웃었다. 웃는데 웃음이 유리처럼 얇았다. 이찬원은 잠깐 말을 잃었다. 입대라는 단어는 TV 화면 속 자막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시간과 일상, 무대와 습관을 통째로 가져가는 단어였다. 그리고 그 단어가 이제 정동원에게 현실이 되어 있었다. 정동원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손바닥만 한 크기, 단정하게 접힌 종이봉투. 그는 그걸 마치 오래 고민한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렸다. 형, 이거 나가기 전에 꼭 주고 싶었어. 이찬원은 바로 열지 못했다. 무언가를 열어 확인하는 순간 진짜 마지막이 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봉투를 손끝으로만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이게 뭔데? 정동원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형이 절대 안 잃어버렸으면 하는 거. 그 말이 이상하게 찔렀다. 안 잃어버렸으면 하는 거, 그건 단지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와 기억과 마음을 말하는 것 같았다. 결국 이찬원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종이 한 장과 작은 메모 카드가 들어 있었다. 메모 카드에는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정동원의 글씨였다. 삐뚤삐뚤하지만 이상하게 진심이 느껴지는 글씨. 형, 나 군대 가도 노래는 안 놓을 거야. 근데 형이 없으면 내가 노래를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모르겠어. 이찬원의 손이 멈추었다.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는 웃으려 했다. 야, 무슨 말을 이렇게 하고 넘기려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게 더 충격이었다. 이찬원 같은 사람이 말을 잃는 장면은 어떤 무대 사고보다 드물었다. 정동원은 그걸 보고 더 조용해졌다. 그리고 마치 마지막 카드처럼 종이 한 장을 이찬원 앞에 밀었다. 그 종이에는 제목이 있었다. 입대 전 마지막 약속. 약속은 단순했다. 그런데 문장마다 숨이 달라졌다. 누가 봐도 글이 아니라 고백이었다. 형은 내가 군대 있을 때도 가끔 내 노래를 들어줄 것. 내가 힘들다고 하면 이유 묻지 말고 잘하고 있어 라고 먼저 말해줄 것. 내가 돌아오면 첫 무대는 형이랑 같이 설 것. 그리고 내가 돌아오면 그때도 형이 나를 동생이라고 불러줄 것. 이찬원은 1번, 2번,
3번을 읽을 때까지는 버텼다.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지 라는 표정을 지으려고 했다. 하지만 4번에서 정확히 4번 마지막 문장에서 무너졌다. 그때도 형이 나를 동생이라고 불러줄 것. 그건 불안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 마음도 바뀔 수 있고 관계도 옅어질 수 있다는 걸 어린 나이에 너무 일찍 아는 사람의 불안. 정동원이 그걸 약속이라는 말로 묶어버렸다는 사실이 이찬원의 가슴을 그대로 잡아당겼다. 이찬원의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 번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떨어졌다. 뜨겁게, 소리 없이 종이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아주 작게 들렸다. 정동원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게 더 슬펐다. 그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한 듯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찬원 옆에 앉았다. 그리고 말없이 손을 뻗어 이찬원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형, 이찬원이 울먹이며 말했다. 야, 너 왜 이런 말을 해? 정동원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형은 내가 괜찮다고 말하면 진짜 괜찮은 줄 알잖아. 그 말이 칼처럼 정확하게 들어왔다. 이찬원은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었다. 맞아, 내가 그래서. 정동원은 짧게 끊었다. 그래서 오늘은 괜찮은 척 안 하려고. 그 순간 연습실 밖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현실이 지나가고 그들만의 시간이 잠깐 멈춘 느낌이었다. 눈물과 침묵 사이로 정동원이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꺼냈다.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르며. 형, 나 사실 군대 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야. 이찬원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럼 뭐가 무서워? 정동원이 대답했다. 내가 돌아왔을 때 형이 너무 멀리 가 있을까 봐. 그 말이 터지자마자 이찬원은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고 입술이 떨렸다. 그는 정동원의 어깨를 꼭 끌어안았다. 마치 멀리 가지 마 라는 말을 몸으로 대신하는 듯했다. 야, 내가 왜 멀리 가? 내가 여기 있지. 정동원이 작게 웃었다. 형은 맨날 그렇게 말해. 그럼 믿어. 이번엔 믿어. 이찬원은 목이 메어 문장을 제대로 잊지 못했다. 대신 마지막 말을 꺼냈다. 짧고 단단하게. 또 보자. 정동원.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헤어짐이 아니라 약속처럼 들렸다. 정동원의 눈이 순간 번쩍 젖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끄덕임은 무대 인사보다 더 진지했다. 잠시 후 정동원이 가방을 들었다. 문 앞에 섰다가 뒤를 돌아 이찬원을 바라봤다. 이찬원은 다시 웃으려고 했다. 이번에는 조금 성공했다.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웃음이었지만 그게 더 진짜였다. 정동원이 말했다. 형, 나 갔다 올게. 진짜로. 이찬원이 답했다. 그래, 갔다 와. 그리고 약속 지켜. 문이 닫히는 순간 연습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공간인데 모든 것이 변해버린 것 같은 느낌. 이찬원은 테이블 위에 입대 전 마지막 약속을 다시 펼쳐들었다. 손가락으로 4번 문장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작게 중얼거렸다. 동생, 그렇지, 내 동생이지.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의 휴대폰 메모장에는 짧은 문장이 남았다. 누가 썼는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딱 이찬원 같은 문장이었다. 내가 울었다. 하지만 그건 약해져서가 아니라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다. 팬들은 그 다음 날부터 묘한 소문을 돌리기 시작했다. 정동원이 남긴 한마디 때문에 이찬원이 그렇게 울었다더라. 둘이 무슨 약속을 했대. 복귀 첫 무대는 이미 정해져 있대. 확인된 건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날 연습실에서 흘린 눈물은 이별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만날 약속을 진짜로 만드는 눈물이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장면처럼 머릿속에 남는 한 문장. 또 보자, 정동원. 그 말은 작별 인사가 아니라 무대 뒤에서 서로를 붙잡아주는 가장 단단한 약속이었다.